자, 35페이지에요. 자, 조세희 징수예요. 조세희 징수. 자, 이번 시간 좀 눈물 나기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이게. 자, 보시면 여러분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무슨 납부? 신고 납부와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나눌 수 있어야 하셨죠? 신고에 의한 납부와 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납부는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자, 고지 납부는요,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징수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보통징수 아셨죠? 그래서 보통징수하는 것은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이에 비해서 페이지 잠깐 어딜 가냐면 거기 36페이지 보시면 특별징수 또는 원천징수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달 3월 10일까지가 연말정산 마지막 신고 인건비 신고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갑근세 있죠. 갑중근로소득세 급여 받아보신 분 알겠지만 급여 공제 항목의 맨 마지막에 소득세, 갑근세 또는 지방소득세 이렇게 떼서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징수하기 편의한 자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라고 하고 지방세선 것을 특별징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신고 납부는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자기 세금을 자기가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고지서에 의한 납부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해주면 그 고지서에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아셨죠? 또는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징수하기 편의한 자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를 해줘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도 다시 뭐 해야 돼요? 오늘도 복권 하나 사야 되겠죠, 그렇죠? 로또를 하나 좀 준비를 해주고, 그죠? 이때 그 복권 당첨됐을 때 그 당첨 금액을 지급할 때도 당첨금 전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당첨금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하죠. 아셨죠? 그 세금 떼는 행위를 농협 중앙에서 하는 거 본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세금 떼는 행위를 농협이 하는데 그 행위를 우리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스스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불이익을 우리는 가산세라고 합니다. 자, 저 지방세부터 할게요. 지방세. 2021년까지예요. 이에 비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지 않잖아요. 고지서의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때 부과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자, 국세는 이제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졌죠. 지방세조차도 가산금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산금 제도를 가산세와 통합을 했는데 지방세만큼은 그 통합을 1년 유예한다고 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아직 못하겠구나. 설명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요. 지방세부터 하는데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되고? 가산세. 아셨죠? 그 다음에 고지서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신고 납부 기한이거든요. 예?
그러면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안 했으면 이때 뭐가 나와요? 가산세가 나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가산세가 뭐가 나오면,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서에 의한 뭐가 정해져 있겠어요?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겠죠? 예? 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이때는 뭐가 된다? 가산금이 나온다는 거. 그는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가 나오고, 뭐를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고지서 전에는 가산세, 고지서 이후에는 가산금. 아셨죠? 응? 그러니까 가산세와 가산금은 뭘 기준으로 해요? 고지서 기준으로 하면 돼요. 고지서 전에는 가산세, 고지서 이후에는 가산금. 응? 자, 이 입에서 늘 재산세만큼은 뭐가 된다? 자,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고요. 7월 10일에는 뭐가 나오냐면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납부 기한이 정해 있는데, 재산세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 등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신고 의무가 없으니까. 대신에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뭐가 부과됩니까? 가산금이 부과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2021년까지는 자, 다시 한번 가산세와 뭐가 있어요? 가산금이 있는데, 자, 취득세는,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가산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재산세는 가산세에 적용될 여지 없다. 가산금은 적용한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오는 세금은, 고지서가 나오는 모든 세목은 다 가산금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지방세에서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산세는 무슨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보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페이지 먼저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41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가산세 있죠? 찾으셨어요? 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보실래요? 그렇죠?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근데 자, 가산세는요, 정리를 하면,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어요. 자, 먼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어. 그것도 과소신고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납부세액을 과소했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어. 납부세액을 과소했거나 환급세액을 과다 신고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등일 때는 이게 40%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42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나와 있는 거를 요약해 둔 거고, 네? 네, 그거는 할 필요 없어요. 역외거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조세피난처라는 말 아시죠? 모르시나? 그래서 조세피난처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는 나라에 본점을 세워가지고 이걸 역외탈세라고 말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제조세에 관련돼서 그런 세금이 없는 나라에 본점을 두고 옛날에 어디야 스타타워라든가 역삼동에 있는 빌딩 그런 것들 그런 헤지펀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세 피난처라고 말을 합니다. 세금이 없는 나라에 본점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국내 어떤 조세를 포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60%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냥 그렇게 우리하고 생각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등일 때 몇 프로다? 40%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민법을 배우다 보면 악의와 선의를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악의는 뭐예요? 알고서, 선의는 모르고서. 그럼들 민법 공부 중에 제일 힘든 게 저놈이 알았어 몰랐어잖아요. 지금 LH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LH 것도 지금 관건이 뭐예요? 그놈이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공부할 때 악의와 선의를 공부하는 게 힘든데 세법에서는 악의가 분명해. 뭐가 분명하냐면 다운계약서 선의예요, 악의예요? 악이지. 맞죠? 차명계좌 사용했어요. 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지. 이렇게 악의가 있으면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필요 없어. 무조건 40%다. 아셨죠? 악의적인 경우 다운계약서가 대표적이에요. 이에 비해서 여러분들 몰랐어요. 모르고 신고기한을 넘쳤어. 모르고 과소신고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법인일 때 법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사면 그 할부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돼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 세무 전문가 아니면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몰라서 과소했다. 몰라서 뭐 신고를 못했어. 라고 했을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중과실인 경우에는 20%. 신고조차 안 했으면 20%.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했어. 그럼 몇 프로? 1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돼 있어요.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여러분들 자, 우리 책에서는 42페이지 보실래요? 42페이지 박스에 기억하고 니은 있죠? 찾으셨어요? 기억하고 니은 이것을 우리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합니다. 무슨 가산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요.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한 거예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뭐가 된다? 25.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좀 역사가 있어요. 역사부터 설명할게요. 옛날에는요. 가산세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는 하나의 가산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게 20%였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해요. 그래도 몇 프로예요? 그래도 20%야. 납부를 못했어. 제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고리치가 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사업을 하는 분한테 처음에 저한테 이제 기장을 하게 맡기게 되면, 제가 무조건 먼저 설명을 해요. 뭘 설명하냐면, 될 수 있으면, 아까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내가 받는 돈의 10%는 내 돈이 아니라고. 맞죠? 내가 다시 대신 받아놓은 부가세를 이걸 납부를 해줘야 돼. 언제? 부가세 신고할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을 받았고 돈을 벌었으면 10%는 부가세 통장으로 해놔라. 응? 그래서 나중에 납부할 때 좀 남는 게 있으면 그건 내 돈이 되니까 내가 매출액의 10%는 11조 떼듯이 부가세 통장으로 납부하자. 내가 20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분 한두 분 봤습니다. 한두 분. 부가세 통장 마련하는 분을 한두 분을 봤어.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야. 맞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만큼 쓰다 보니까 결국은 납부할 돈이 없어. 그래도 몇 프로예요? 20%. 어라? 그럼 굳이 세무서 써가지고 신고할 필요가 없네. 신고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그래도 몇 프로예요? 아니, 그래도 20%인 거야. 어차피 납부할 돈이 없으면 무조건 20%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가산세가 그래서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뭘로 바뀌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신고와 납부를 다른 의무로 본 거예요. 전에는 신고와 납부를 하나의 의무로 봤다면 이제는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별개의 의무로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얘는 어떻게 돼요? 신고는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만 내면 되겠죠. 그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돼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때리는 거고. 맞죠? 얘는 신고조차 안 했으니까 몇 프로 했다가 20% 했다가 납부도 안 했으니까 여기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또 때리게 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별개의 의무로 보게 되니까 신고조차 안 한 사람은 가산세 부담이 커지는 거고. 이해하셨죠? 신고라도 했으면 그때는 가산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런 가산세는 뭐가 나오기 전까지?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죠. 아셨죠?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기 전 후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제 가산금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디귿번을 일반 가산금이라 하고요. 디귿번을 일반 가산금이라 하고 니을번을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가산금은요. 다시 한번요. 이런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 몇 프로와 3%와 중 가산금 몇 프로? 0.75% 곱하기 월수예요. 0.75% 곱하기 뭐 한다? 월수. 아셨죠? 이렇게. 이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자, 니을번에 읽어보니까 3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똑같아요. 중과상금 배제 얼마 미만이다? 30만원 미만 시에는 중과상금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내용이 변한 건 아니에요. 아셨죠? 내용은 똑같아.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똑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그 명칭만 이제 바뀌었을 뿐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다시 한번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게 뭐예요? 신고 납부 기한이죠? 이 신고 납부기는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나와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자, 뭐가 나오면 고지서가 나오면 이때까지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지서에 뭐가 적혀져 있어요? 납부기한이 있죠. 이 납부기한에 납부를 못했어. 납부기한에 납부를 못했으면 몇 프로 때린다? 3%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젠가 뭐가 될까요? 납부가 되겠죠. 이 납부가 되는 기간 동안에 월수 곱하기 10만, 아이고. 만분의 75. (0.75% 곱하기 월수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자, 또 하나. 이 구간은 얼마 미만일 때는 30만 원 미만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30만 원) 미만과 이상 있을 수 있는데 가산금, 중가상금일 텐데 30만 원 미만 시에는 가산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응? 한다. 뭐를 안 할 뿐이다. 그렇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뭐는 적용한다? 가산금은 적용한다. 응? 30만 원 이상이 되면 가산금, 중가상금 적용하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된다. 아셨죠? 그래서 가산금 계산. 그러면 자, 예를 들어 가산금 계산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 그러면 이때 재산세 및 가산금의 기한은 언제죠? 재산세 및 가산금의 합가액은. 자, 어찌됐건 재산세 얼마 내야 돼요? 1000만 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내야 돼요? 가산금 내야 되겠죠. 가산금은 1000만 원 곱하기 즉 7월 31일까지 납부를 못 했잖아요. 그럼 가산금 얼마 내야 돼요? 3% 내야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곱하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야 돼요? 가산금 내야 되겠죠. 중가상금 얼마 냅니까? 1000만 원 곱하기 0.75% 곱하기 월수 해야 되겠죠. 0.75%가 아니에요. 0.75. 0.75 곱하기 월수 하면 되겠죠. 네. 이 월수는 몇 개월이에요? 2개월 28일을 체납했죠. 예? 그러면 이거는 2예요, 3이에요? 왜요? 월 미만 일사는 절사. 아셨죠? 그럼 얼마가 된다? 1.5가 되니까 1.5가 되니까 15만 원이 되겠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네? 됐어요? 자, 그런데 국세는요. 국세는 자, 다시 페이지 40페이지, 39페이지로 가볼까? 아니. 37페이지 가볼까요? 찾으셨어요? 자, 이제 적용해볼게요. 적으세요. 국세는요,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똑같아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똑같습니다. 무신고 몇 프로? 20%. 과소신고 10%. 사기 등일 때는
40%죠. 예? 자, 그러면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불청시 가산금 이거를 다 합쳐서 뭐가 되냐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부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불러요. 아셨죠? 똑같아. 그래서 첫 번째 일별가산세. 일별가산세는 얼마가 된다? 10만 분의 25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 가산세.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여러분들, 만약에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무슨 가산세? 지방세부터 한번 해볼게요. 신고 보존시 가산세와 무슨 가산세? 납부 보존 가산세예요. 이 납부 보존 가산세는 뭐가 나올 때까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고지서에 뭐가 적혀져 있어요? 납부기한이 있으니까 이때는 납부기한 납부를 못했으면 3% 가산금이고, 예? 그 다음에 언젠가 뭐가 되었을 때, 납부가 되었을 때는 요 기간 동안에는 뭐가 부과된다? 0.75% 곱하기 월수가 되겠죠.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중 가산금이라고 부르죠. 예? 이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얼마 미만일 때는 30만원 미만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세는요, 똑같아요. 국세는 역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똑같아요. 근데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뭐라고 불러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그 납부지연 가산세는 똑같아요. 예?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응? 그 다음에 납부기한에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때 뭐가 부과돼요? 3% 가산세가 똑같이 부과돼. 아셨죠? 그리고 이게 달라. 이제 이게 뭐가 됐을 때까지, 납부가 됐을 때까지 또 일별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똑같아. 얼마 곱하기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국세는 월별로, 지방세는 월별로 가산세를 내지만 국세는 일별로 내는 거다라는 거. 그럼들 이 일별 가산세가 고지 전 일별 가산세가 있고 고지 후 일별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뭐예요?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중 가산금이랑 똑같은 거야. 왜 똑같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다 봐봐. 10만 분의 25 곱하기 30 하면 만분의 75가 되는 거라고. 지방세는 월 단위로 쪼개서 내는 거지만 아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세가 더 불리해진 거야. 왜냐면 아까 2개월 28일 체납했으면 지방세는 그냥 2개월로만 계산한 거잖아요. 근데 지방세는 2개월 28일을 다 10만 분의 25씩 때리는 거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게 된다. 그러면
이 기간도 몇 년 초과할 수 없겠어요? 5년 초과할 수 없겠죠? 60개월이 몇 년이니까. 여기 월로 따져서 60개월이고 여기는 일로 따져서 5년이 되는 거지. 다만 차이가 있다면 지방세는 얼마 미만일 때? 30만 원 미만일 때지만 국세일 때는 100만 원 미만 시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라고요. 가산세 규정 똑같은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각 세목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나오기가 힘든 게 이게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내년에는 국세처럼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국세처럼 통합이 되는데 중과상금, 이 가산세는 또 월별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내용이 똑같아. 명칭만 바뀔 뿐이야. 이름만. 예?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산세 규정 너무나 이제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굳이 읽어볼 필요 없어요. 굳이 읽어보지 마시고 좀 이따가 제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로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책 여기 읽어보시면 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45페이지 확인 예제 한번 볼래요? 지방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이에요. 무신고 가산세인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야. 그럼 몇 프로예요? 20%. 답은 몇 번? 1번. 이에 비해서 무신고 가산세인데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는 40%.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부당한 행위가 아니래요. 10%.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한다면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셨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죠? 이런 감사한 문제마저 틀린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부가와 징수, 뭐 체납 초분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건 넘어갑니다.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됩니다. 자, 면세점 이런 것들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안 넣어도 돼요. 자, 그런데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좀 갔다 오냐면 63페이지까지. 책에는 65페이지까지 하시면 돼요. 65페이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7페이지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거기에다가 책 페이지 표시를 해두시면 되죠. 65페이지. 부교재에다가 책 페이지 표시를 한 다음에 65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정리.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커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큰 것 같아요? 예? 납부지연 가산세가 커요?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달라요가 맞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달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고지서가 언제 나오냐가 중요해요. 고지서가 빨리 나오면 그만큼 가산세가 작은 거고
이게 한 9년 있다가 나와봐.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에 10% 정도씩 붙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10%, 2년 지나면 20%, 3년 지나면 30%가 더 부과되는 거라고.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죽여주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면, 고지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세무조사도 그래. 잘못된 거 알고 있으면 바로 나와서 고쳐주면 좋잖아요. 3, 4년 묵혔다가 나온다고. 그럼 3, 4년 묵혔다가 나오면 뭐가 커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그대로 10%야. 무신고는 20%고. 기간이 길든 짧든. 근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납세자는 신고를 못했어? 잘못된 신고를 했어? 그러면 고지서 나올 때까지 오매불망,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둬야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정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한후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이 수정신고나 이 기한후 신고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 안 내게끔 해주겠다는 의지인 거야. 내가 고지서 나오기 전에 네가 자수해서 신고하면 더 납부 불성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 10만 분의 25원씩 일수별로 나올 텐데 그걸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아셨죠? 그러니까는 수정 신고하고 기한후 신고를 해. 그러면 더 이상 너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수정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 수정 신고는 신고 기한 내 뭐 한 자예요? 신고한 자.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 그럼 여러분들 신고 기한 내 신고한 자하고 기한 후 신고한 자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과소신고 가산세 10%고 얘는 무신고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20%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만일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20%니까 예? 그거는 어찌됐건 신고부터 먼저 하고 보는 거야. 그냥 신고서부터 제출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 가산세가 몇 프로 줄어드니까 10%로 줄어드니까. 응? 그래서 신고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크더라는 거지. 그래서 신고 기한 내에 내가 잘못 신고했어. 그랬을 때 하는 것을 수정 신고라고 말을 하고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가 하고 있어. 그걸 무신고라고 하는데 이해하셨죠? 그러면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안 한 거의 차이는 가산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상자가 그러니까 기간은 언제까지냐? 기간은 신고 기한은 수정 신고는 경정하여 통지 전까지. 이에 비해서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경정이란 단어는 기한 후 신고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다른 세무사 시험에.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수정신고는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고, 예? 기한 후 신고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경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번에도 그랬지만, 추경 그러죠. 우리 예산 짤 때. 국가 예산 때 추경한다는 거잖아요. 그 추경이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추가 예산 경정이거든요. 추가 예산. 이미 확정된 내용을 수정하는 거를 경정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한 후 신고는 신고된 바가 없어. 확정된 바가 없어. 그러니까는 기한 후 신고의 경우는 경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거 하나 좀 포인트를 해두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라는 주된 목적이 뭐였어요?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는 주된 목적? 주된 원인. 납부불성실과세를 더 안 내게끔 해주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더 이상 납부불성실과세를 안 내도 되는 혜택도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로 뭐 해줄 거냐면 효과인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무슨 가산세 감면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100%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더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좋게. 아셨죠? 그러듯 거기에다가 더하기 무슨 가산세를 감면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나오면 얘가 나올 거야. 얘가. 무슨 가산세 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그럼 몇 프로 해줄 거냐? 최대 1개월 내 몇 프로? 90%. 최소 2년 내 10%. 여러분들 감면율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최대치와 최소치만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아셨죠? 기한후 신고는 몇 개월 이내 했을 때? 1개월 냈을 때 최대 50%, 6개월 냈을 때 최소 20%. 그 개념만 알고 가시고. 제가 그거 해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한후 신고하고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는 원래의 목적은 추가적으로 늘어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에 아셨죠? 근데 이렇게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면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미 나오게 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감면해 줄 건데, 예? 납부불성 가산세가 감면이 아니라 무슨 가산세 감면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이에요. 근데 그때 수정신고는 최대 1개월 내 했을 때 90%, 2년 내 했을 때 10%, 기한후 신고는 1개월 냈을 때 50%, 6개월 이내 했을 때 20%까지 해준다. 무슨 가산세 감면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부교재 보시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확정력이라고 돼 있죠. 이 확정력이 수정신고는 있지만 기한후 신고는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제도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취득세는 신고납부제도니까 취득세를 수정신고했어. 그러면 그 취득세의 수정신고도 그 수정신고로 확정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하지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자가 기한후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 세금은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신고를 했어도 세무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 세무서나 또는 과세권자가 반드시 확정을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신고납부세 제도가 수정신고가 됐어? 그럼 이건 확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신고납부세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기한후 신고가 됐다면 이때는 확정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그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먼저 한 이유가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거기 보시면 페이지 막 43페이지 보시면 가산세 감면 43페이지 같은 데 가보시면 가산세 감면 등 있죠. 찾으셨어요? 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거예요. 아셨죠?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느낌상으로는 여러분들 막 책을 공부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책을 갖고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교재 중심으로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부교재 중심에다가 부교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이 부교재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요약을 해 놓아야겠지. 추가적으로 아셨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제 자료가 되는 교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랍세무 수업도 공부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